전남 순천시 외곽의 산골 송치제 마을. 지난 2021년 9월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 최적 후보지로 선정됐던 곳입니다. 1년 9개월 동안 관내 후보지 245곳을 심사한 결과였습니다. 월등면 인근 주민들은 순천시청에 찾아가 연일 집회를 벌였고, 허석 당시 시장은 당분간 사업 진행을 중단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지방선거에선 유력한 시장 후보들 모두 백지화를 공약했습니다. 노원규 당선되면 송치제 꼭대기에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들어서지 않습니다. 당선된 노관규 시장은 공약대로 송치제 쓰레기 처리장을 백지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030년까지 소각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번에는 260톤급 생활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로 순천 도시민 연향동 국가정원 옆 6만 제곱미터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직매립 금지라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5만 평방미터 이상의 매립장 위주의 그런 폐기물 처리 시설을 고민을 했었고요. 민선 8기에는 직매립이 금지되니 매립장이 아니고 소각시설로, 그리고 폐자원을 에너지화해서 이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문화체육 융복합시설로 주민의 이런 편의시설이 접근성이 좋은 지역. 이번엔 연향동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침부터 주민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차량 50대에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라고 적힌 현수막을 두세 개씩 매달고 시청으로 향합니다. 노원규 시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우리 순천 도심에 살고 있는 순천 시민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묻고 살으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순천시에는 뭐 안 나온다, 적게 나온다 얘기합니다만은 발암물질이 안 나오면 우리가 뭐라고 이러겠습니까? 서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총선에서 소각장이 가장 뜨거운 의제였던 마포구입니다.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마포는 결사 반대. 주민들과 함께 백지화 투쟁 끝까지 하겠습니다. 구청장과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서 만약 공사를 강행하면 우리가 들어눕겠습니다. 반드시 추가 소각장을 막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후보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서울시는 지난 2022년 하루 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광역 소각장 후보지로 마포 자원회수시설을 선정했습니다. 지금도 750톤급 소각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경기 하남시청이 환영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서울시가 하남시 인근인 강동구에 소각장을 설치하려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하남시와 강동구가 발빠른 대응을 해 이뤄낸 성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도 후보 시절 오세훈 시장과의 독대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강동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제가 오세훈 시장과 독대를 하고 또 서울시 측에 제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강동갑의 그 쓰레기 소각장 반대 여론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강동구 고덕강일 택지지구도 후보 부지로 검토하긴 했지만 독립된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강동구의 반발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구랑 하남시에서 이렇게 반발한 게 서울시 소각장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나요? 저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외부의 그러한 영향들이 고려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이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마포에 짓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4개구는 우리 구에 안 들어왔네, 땡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대신에 소각장에 쓰레기를 덜 보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금 더 많은 불편을 감수하려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신호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부지를 사실상 정해놓고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마포 구민들의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되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 자택 주변에서 새벽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소각장 백지화! 결국 작년 8월 소각장 부지는 마포 자원회수시설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주민 약 1,900명은 서울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런 게 없이 그냥 단독으로 결정해버리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입지 선정을 그걸 했을 때 저희가 또 알아야 하니까 그 자료를 좀 공개해달라고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절대 자료를 공개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게 1년 동안 계속. 소각이라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받아들인다면 안전해야 되는 거고, 안전하려면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는 최단으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시키려는 것들은 절대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이처럼 쓰레기 소각장은 전국 곳곳에서 뜨거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급증으로 500톤급 추가 소각장이 필요한 경기 화성시에서는 3개 마을에서 후보지 신청을 했다가 결국 모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그거 하면은 시에서 이제 그 발전기금으로 300억을 준다 그랬어요. 시에서. 네.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 유치를 하려고 신청을 했던 건데 요 뭐 근처에 전 지역에서 다 그냥 반대니까 할 수가 없었지. 경기 고양시에서도 13곳의 신청이 들어왔지만 곧바로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긴급하게 진행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토지주 도율을 50%로 해서 진행을 하는 그렇게 상황입니다. 결국 입지가 여기로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그냥 다 우리는 그냥 죽으라고 말릴 거예요. 죽이라고 말리고 죽으라고 우리는 못 들어오게 할 거라고요. 뭐를요? 소각장이요. 반대를 해야죠. 반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마을에. 냄새 때문에 그거 살 수가 있어요? 직매립 금지 전까지 소각장 신설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답변한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은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혐오 시설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설을 그때그때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죠.